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주희, 펴낸 곳은 청림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숙명여대와 헬싱키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51년을 살았고 18년을 공부했고 21년 직장 생활을 했고 20년째 결혼 생활 중입니다. 현재는 인생의 노하우들을 강연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재미가 있어서 저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기어이 50이 되었다. 지혜로울 줄 알았다. 탯줄을 끊고 반백년을 살면 웬만한 시련에도 눈 한번 감아낼 강인함이 생길 줄 알았다. 일을 구하고 사랑을 알고 살 곳을 정하고 후세를 만나는 고된 시기를 넘었으니 미끈하고 노련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독해력이 생길 줄 알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쟁의 늪에서 벗어나 안정과 번영의 강가를 긋고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변화는 어찌나 빠른지 눈 돌아갈 지경인데 은퇴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세상은 재촉게 된다. 재력, 명예, 권력 그 어느 것 하나 쥔 것 없는데 자식은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났고 부모님은 자그맣고 시든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악물고 열심히 살면 완성된 삶이 보상될 거라 믿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동안 뭐하며 살았냐고 무능력자 취급받을까 그 또한 두렵다. 영걸었던 몸은 퍽퍽해졌고 몸의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상 신호를 보낸다. 살은 늘어지고 뼈는 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서럽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하게 된다. 그래,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백세를 산 것도 이순, 고의를 넘은 것도 아닌데 나이를 꺼내놓자니 젖비린내 난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스럽지만 뜻하지 않는 병을 앓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사춘기 청소년처럼 나에 대한 성찰도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무엇보다 드럭 노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다. 낯선 당신 혹시나? 어제의 나는 젊었다. 강골이었고 무엇이든 자신 있었고 그럼으로써 유쾌했다. 오늘의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 염증, 통증에 지배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심지어 내 명령과 몸의 움직임 사이 그 격차를 느낀다.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질 중 불현듯 마주한 나는 낯설다. 삶의 희로애락은 전리품처럼 주름으로 양각되어 있고 피부는 이미 중력에 순응한 지 오래다. 머리칼 피부에서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친 자리는 원상복귀도 쉽지 않다. 오라, 노라는 손님이 찾아든 것이다. 나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까닭일까 내 몸은 낯선 유의 것처럼 타자가 되어 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돋보이고 싶었지만
사는 동안 무리해서 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은 걸까? 세월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어떤 일에도 행복의 이유를 찾아내는 마법의 힘을 선물한 것일까? 몸의 통증을 앞서 경험한 친구는 요즘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먹는 것마다 체하고 자꾸 깜빡깜빡해 라며 비극의 대사를 시작하는 나에게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는 것이며, 그름그리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며,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모두 기억하면 정신이 너무 괴로울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말한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 속 글귀를 꺼내놓았다. 나 불안하니? 젊은 시절 타인의 발전은 내 성장의 디딤돌이었다. 질투로 마음이 이글거렸지만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 긍정적 신호가 되어준 셈이다. 물론 성공의 척도가 단순했고 누구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역전의 기회도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각자 다른 동네에 정착해 살면서부터 성공이란 단어에 여러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 경제적 윤택뿐 아니라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평판, 고든 심성, 가정의 화목과 건강 등 인생의 광범위한 영역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기막힌 운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80과 20 그 사이 오랜만에 인근 고등학교로 산책을 나갔다. 마침 손주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가 불 켜져 있는 교실을 우두커니 바라보다 혼자 말을 한다. 우리 애도 공부 참 잘했는데 속 한번 안 썩였지.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하고 새벽에 나가 저녁까지 지의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더니만 손주 보는 게 힘들어 그러신가 싶어 장단을 맞추려는데 함께 나온 이웃집 엄마가 옷깃을 잡아끌며 조용히 속삭인다. 저분이 그분이야. 왜 있잖아. 얼마 전 여기 아파트에 살던 애 엄마가 퇴근하고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했던 그 집 친정엄마야. 이웃집 엄마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 역시 혼자 말인 듯 되뇌었다. 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마. 엄마 없으면 애는 거지 신세야. 부모보다 먼저 가는 그 불효는 어떻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는 저 아이와 할머니의 중간에 서 있던 어느 여인은 그렇게 애쓰다 양쪽 손을 놓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더없이 큰 상처를 남기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지나치게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 몸과 마음부터 건강히 지켜내야 20살 자식의 힘겨움도 80살 부모님의 처량함도 함께 갈 수 있을 테니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여유롭게 80과 20 사이에 머물러야겠다. 옛상사 이야기. 볕 좋은 날 오랜만에 만난 옛상사는
무척이나 경쾌했다. 힘께 났었던, 그렇지만 결코 힘자랑하지 않았던 상사는 요즘 새로 소개받는 사람의 명함은 간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편하고 감당하기 힘든 관계는 아예 시작도 않겠다는 뜻이다. 상사는 사회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채 환갑의 나이에 수년 동안 화실에서 화가의 꿈을 불태웠고 결국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하여 성공리에 화가로 등단했다. 공학을 전공했고 직장인으로 산 날이 35년인데 꼬박 일주일을 그렸다는 상사의 황국하는 그냥 산수 그 자체였다. 60년 동안 간직했던 에너지가 산과 바다, 강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내가 갈 길에 안 될 거란 소리, 못한다는 소리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과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난 요즘 긍정의 답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 내 실력은 내가 이미 아니까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운이 나더라고. 제2의 인생으로 가는 길목, 안 그래도 생면부지에 짊어지고 해결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심정적인 패배감을 안겨주는 사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끝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운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 과연 옳은 판단이다. 집 이야기. 요즘은 남의 집을 엿보는 것에서 나아가 집 짓는 일에 상상의 힘을 쏟고 있다. 집을 짓는다는 건 나와 우리 가족의 현재, 미래를 담는 일이다. 생활과 휴식, 일이 공존해야 하니 나와 가족의 욕구를 구체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언제일지 모르나 앞으로 지을 집에 담고 싶은 주제는 도망이다. 우선 볕이 잘 드는 다락방과 작은 별채를 그려 넣으려 한다. 다락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작은 아이는 할머니가 숨겨둔 귀한 꼬막 통조림을 다락방에 숨어서 따먹던 엄마의 이야기에 바짝 호감도가 상승했다. 엄마에게 야단맞고 언니와 싸우고 피신했던 다락방에서 결국 꼬막 한 캔에 기분 좋아 내려왔던 그 안락함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아이들이 거친 세상에서 피신하고 싶을 때 그 다락방에 몸을 누이고 마음을 달래길, 그리고 별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바란다. 너무 달고 맵고 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나른해질 권리, 심심해질 장소 하나쯤은 남겨도 좋을 테니. 341은 341행.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 도리가 아닌 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머리를 떠나 입을 통해 술술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둬들일 수 없는 순간이 종종 있다. 입을 단속하는 건 군자의 영역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위해서라는 이름 아래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위해를 가하는지. 유머 망각의 한수.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2018년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에 대한 많은 것을 폭로했다. 골프 셔터 게임 실력이 형편없으며 춤 실력은 덕광이었고 브로콜리를 매우 싫어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오랜 친구였던 앨런 심슨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술 더 떠서 고인은 고개를 젖혀 실컷 웃고 난 뒤 자신이 왜 웃었는지에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무객들은 한 나라를 이끌었지만 개인적으로 허술함이 많았던, 그래서 인간적이었던 고인의 일화를 즐겁게 나누었다. 장례식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사무제, 49제, 부모의 묘 앞에서 움막 짓고 30년간 산소를 돌보며 긴 슬픔이 잠기는 것이 효이면 들킨 우리와 달리 지나치게 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너무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 했다. 남은 4%만이 오로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 노동은 관절과 인대를 쓰고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운동만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노동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는 않다. 몸에는 관절, 인대, 뼈,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도 있고 뇌도 있다. 과한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오고 뇌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만든다. 운동, 노동, 공부 다 해야 좋다. 역시 사는 건 만만치 않다. 죽음, 준비하는 자에게 선물.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조용히 이별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죽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숙제야. 80이 넘은 엄마는 자꾸 잘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죽을 때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살다가 자식들과 미리 이별하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누구 정신줄 놓고 싶어 놓고, 누군 아프고 싶어 아프고, 누군 이별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갑자기 가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이나 많이 드시오. 엄마는 아직도 가계부를 쓰고 모든 일을 기록하며 휴대전화를 젊은이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누워서라도 팔다리 운동을 빼놓지 않는다. 그게 다 훌륭하게 죽기 위함이라고 했다. 훌륭하게 죽는 건 축복 속에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인가 보다. 아직은 어찌해야 훌륭하게 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만시를 미리 써놓는다면 혹시 가능한 일이 될까? 소박한 상차림에 평소 좋아하는 이들이 다녀갔다. 나의 가족은 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그리움에 눈물 흘리지만 조만간 나의 바람대로 화목한 식탁에 과하지 않은 음식으로 평범한 추억을 나눌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남이 급할 때 문 열어 주었고 베푼 것은 잊어도 얻어먹은 것은 잊지 않으려 노력했으니 셈법대로 살았다면 큰 죄책감은 없겠다. 50부터 나의 삶을 기록하여 남긴다. 51의 자식들로부터 내 마음이 자립하는 데 애썼다. 52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두려웠지만 즐거웠다. 53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훌륭하게 죽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 한다. 저자의 경험에서 나온 잔잔한 이야기들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감사합니다.